최초의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훗날 스타워즈 은하계가 될 장소 중심부에 초대형 블랙홀이 생성되고 그 주변에 은하계가 형성됩니다. 이때 모든 생명의 에너지인 리빙 포스, 그와 연결되는 코스믹 포스, 그리고 둘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미디클로리언 모두가 생명의 원천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탄생합니다. 영원의 장소인 행성 모르티스에서 포스 윌더라고 불리는 신적 존재들도 탄생합니다. 포스의 균형을 관장하는 아버지, 밝은 면을 관장하는 딸, 그리고 어두운 면을 관장하는 아들까지 3명이었죠.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행성 일럼의 광물에 광물질 입자들이 들러붙어 희귀한 수정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야빈 전투 10만 년 전, 향후 은하계의 수도 행성 역할을 하는 행성 코러산트의 첫 도시층 건설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야빈 전투 5만 7천 년 전 무렵에는 은하계 곳곳에 거주민 정착이 이루어졌는데요. 행성 우타파우와 바투 등이 그 예시였습니다. 이 무렵 하나 이상의 고대 종족들이 우주 생명체인 퍼길들을 통해 초공간 도약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이를 응용하여 초공간 도약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은하계 탐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만 2천 년이 지나고 이처럼 우주 탐사가 활발해지던 당시를 확장기라고 불렀는데요. 확장기에 접어들어 스타워즈 은하계의 역사 내내 중요한 항로 역할을 하는 코렐리안 런과 같은 무역로들이 개척됩니다. 다양한 무역로들 덕분에 각 행성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은하계에는 얼데란 행성을 비롯하여 코어 창립자라 불리는 22개 중심 은하령 행성들이 당시 구공화국이라 불린 공화정을 형성합니다. 공화국과 더불어 제다이의 씨앗 또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 벤두라고 알려진 종교 집단이 첫 번째 홀로크론을 만들게 되면서 이후 제다이 기사단 창립에 영향을 주었고 포스 센서티브들이 행성 아크토에 모여 은하계의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 첫 번째 제다이 기사단을 형성, 행성의 사원과 마을을 건설합니다. 제다이 탐사원들이 포스를 이용한 초공간 항행으로 행성 일럼을 발견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야빈 전투 12,000년 전, 행성 오서스와 위성 제다 등지에 제다이 사원들이 건설되고 제다이 기사단이 자이게리아 노예제국과 싸워 승리하는 등 빛이 은하계를 밝게 비추는가 했지만 평화는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한 제다이 기사가 포스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여 더욱 큰 힘을 갈망하다가 기사단을 내분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100년의 암흑기라는 시기를 만들어냈고 시스 기사단이 만들어집니다. 시스는 제다이들과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제다이들과의 결투에서 패하고 행성 모라반드를 거처로 삼았습니다. 제다이들에게 패한 시스 세력은 모라반드에서 세력을 키워 복수를 준비했고 노예제를 근간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제국 규모로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시스와 제다이의 크고 작은 교전 속에서 양측에서 슈퍼무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고대 시스 군주인 모미는 천재적인 암흑공법으로 슈퍼무기를 만들어 도시 하나를 파괴하려 했지만 제다이 기사들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육신은 파괴되었지만 그의 정신이 그의 헬멧에 들어가게 되죠. 이 헬멧은 훗날 펠퍼틴 은하제국기의 펠퍼틴 황제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녹음이 우거진 행성 무스타파에 외지인인 레이디 코박스와 그녀의 남편이 도착하여 토착 무스타파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발생한 전투로 남편이 죽자 코박스 부인은 성스러운 무스타파의 유물인 광성석으로 남편을 부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실패하고 광성석의 에너지는 무스타파의 궤도를 2개의 가스 거성 사이를 지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유물의 비밀을 전해들은 시스들까지 행성 무스타파에 찾아오는 계기를 만듭니다. 시스 기사단 외에도 제다이 기사단에서 분리되어 형성된 오르두 에스펙투 분파가 제다이들과 마찰을 빚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며 해소됩니다. 오르두 에스펙투의 수장인 루르는 제다이들이 자신을 죽이려 들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정신을 수정에 담아 불사의 존재가 되지만 그의 육신의 죽음으로 오르두 에스펙투는 붕괴됩니다. 야빈 전투 5000년 전쯤 구공화국은 말기에 접어듭니다. 공화국과 제다이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는데 대하이퍼스페이스 전쟁이라 불리는 전쟁으로 시작된 이 시기에 시스 세력마저 제다이 구공화국 연합군을 상대로 총력전을 벌였고 전쟁은 순식간에 공화국 수도성인 코러산트까지 번지면서 수도가 함락됩니다. 시스 세력은 자신들이 정복한 코러산트에 암흑성소를 세우지만 이내 제다이들 덕분에 코러산트가 수복됩니다. 야빈포에 마사시 대사원이 건설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시스와의 전쟁을 끝낸 제다이는 다시 한번 만달로어인들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치릅니다. 만달로리안 제다이 전쟁 도중 만달로리안 성전이 일어났고 그 결과 다수의 행성들이 초토화되었는데요. 제다이들은 그런 만달로어인들을 막기 위해 그들의 수도인 만달로어 행성에 총공세를 가했고 만달로어의 지표는 회복 불가의 먼지 상태로 변화합니다. 야빈 전투 4100년 전경
인간 탐험가들이 중부 은하에서 새 행성 하나를 발견하여 나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새로운 행성으로 피난민들이 이주하면서 나부에는 인간 종족이 건간 종족과 공존하게 되었는데, 둘은 수십 년간 행성에 관할을 두고 전쟁을 벌이다가 서로의 경계를 설정하여 떨어져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4명의 제다이 마스터가 전쟁 이후 코로산트에 퍼지는 포스의 어두운 면을 정화하고자 시스 성소 위에 사원을 건설하면서 코로산트의 제다이 사원이 만들어집니다. 야빈 전투 3966년 전 시스 군주 다스 타니스가 말라코어의 시스 사원에 만든 카이버 무기가 알려지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제다이들과 시스의 전투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지 않았고, 때문에 이 사건은 말라코어 대학살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제다이들은 말라코어 행성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행성의 존재 정보 자체가 제다이 자료실에서 소멸됩니다. 야빈 전투 1000년 전 첫 번째 만달로어인 출신의 제다이 타 비즐라가 다크세이버를 창조하면서 다크세이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와 동시에 시스나 만달로어인들 등 강력한 적을 상대로 한 거듭되는 대전을 견디지 못한 구공화국 정부가 붕괴되면서 은하계는 본격적으로 암흑기에 진입합니다. 야빈 전투 1032년 전 은하계는 암흑기에 접어들고 제다이와 시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대전이 벌어집니다. 전쟁 당시 코로산트가 임시적으로 시스에게 점거되고 비즐라 가문의 만달로어인들이 제다이 사원에 쳐들어가 다크세이버를 탈취하는 등 전쟁의 흐름은 시스 세력에게 우세한 듯 보였지만, 제다이 기사단과 구공화국 잔존 세력이 시스를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빛의 군대라 불린 제다이 세력에 패배한 시스 부대 암흑의 형제단은 패배 이후 은둔 생활을 이어가며 서로 싸우기를 반복하다 내분으로 멸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암흑의 형제단 출신의 시스 군주 다스 베인 한 명이 목숨을 건지는 데에 성공, 제다이와 공화국을 무너뜨릴 원대한 작전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 시대에 시스는 스승과 제자 단 둘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둘의 규율을 창시합니다. 구공화국은 몰락했지만 근대 은하공화국이 그 뒤를 잇습니다. 공화국의 승전으로 수도성은 코로산트로 유지되었으며 근대 공화국 건국 이전의 암흑기를 구공화국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새 역법이 시작되었으며 구공화국군 군대는 해산되고 은하의회가 창설되어 초대 최고 수상으로 타서스 발로럼을 선출합니다. 코로산트의 제다이 사원이 제다이들의 작전본부이자 영적 중심지로 변모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행성 일럼에도 제다이 사원이 건설되었죠. 야빈 전투 1000년 전에서 300년 전까지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에 마즈 카나타와 요다, 자바더 헛이 태어났으며 나부 행성이 공화국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야빈 전투 522년 전경에는 그릇된 길을 걷는 제다이를 감금하기 위해 행성 롤라 사유에 시타델이 건설됩니다. 야빈 전투 350년 전에는 네이모이디아인들에 의해 범은하 기업체인 무역연합도 창설됩니다. 은하계 시민들의 삶이 서로 촘촘히 엮이기 시작하자 공화국은 초공간 여행을 더 안정시키기 위해 초공간 지도화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건국 800년간 평화의 시대를 겪은 은하공화국, 평화기의 연장에서 야빈 전투 200년 전부터 82년 전쯤까지를 고공화국기라 부릅니다. 제다이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던 시기였지만 그와 동시에 빛이 사그라지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야빈 전투 232년 전 외곽은하까지 이어지는 소수의 항로들이 형성되어 모험을 즐기려는 자와 공화국의 검문을 피하려는 자들이 속속 이주하기 시작했고, 코로산트 행성 기반의 은하공화국이 리나소 최고 수상을 선두로 공화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 은하계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며 모든 시민들을 위해 평화와 영감을 가져다주기 위해 인프라부터 문화까지 개발하는 위대한 작업의 은하계를 구상합니다. 리나소는 항해하기 어려운 외곽은하에 대한 공화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갤럭틱 프론티어라고 불리던 외곽은하에 지원 활동을 설립하는데요. 이를 위해 스타라이트 비콘이라 불리는 우주정거장이 준공되어 항행과 통신, 그리고 치안 등에 도움을 줍니다. 비콘은 또한 제다이 사원의 역할도 겸하여 제다이들과 공화국군이 쉬이 지원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박타 또한 이 시기에 대규모 생산이 시도되기 시작합니다. 스타라이트 비콘이 건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은하 해적 조직인 나일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고공화국기는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일의 지도자 마키온 로는 초공간에서 변칙적으로 항행이 가능한 패스 엔진을 이용하여 세력을 조정하던 중 초공간 항로에서 초대형 우주선인 레거시 런과 조우하여 우주선이 항로에서 파괴되면서 외곽은하 전역에 광속으로 움직이는 레거시 런의 파편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제다이와 은하공화국은 최선을 다해 민간인들을 도왔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리나소 수상은 대재앙이라 불리는 레거시 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외곽은하로 이어지는 모든 항로의 운행을 멈춰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외곽 은하에 발이 묶인 생존자들이 고대 아막사인 정거장에서 식인 괴수인 드랭기어들을 방출시켰고, 나힐과 함께 드랭기어들은 외곽 은하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제다이와 공화국은 결과적으로 나힐과 드랭기어 사태를 해결했지만 그들이 느낀 무력함 그리고 모종의 이유들은 제다이를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공화국기 말인 야빈 전투 85년 전, 행성 프로토브랜치에 항성 폭풍이 불어 재앙이 일어납니다. 제다이 기사 사이포디아스가 사전에 예지로 이를 점지했고, 그의 친구인 제다이 두쿠가 그를 지지하며 행성을 돕자고 했지만 제다이 기사단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며 늑장을 부리다가 결국 행성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행동하는 제다이 기사단을 믿었던 요다의 제자 두쿠는 최고의 검객이 되고 제다이 평의회의 일원까지 올랐으나 바뀌지 않는 현실에 한탄합니다. 두쿠는 야빈 전투 68년 전쯤 두 번째 제자인 콰이곤 진을 자신의 파다완으로 발탁하여 그를 가르치지만 제다이 기사단의 환멸을 느끼는 감정은 바뀌지 않았고 23년 후에 제다이의 길을 걷기를 포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세레노 행성을 통치하며 세레노의 백작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 그 재력과 힘으로 자신이 직접 은하계를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두쿠가 사원을 떠난 후인 야빈 전투 40년 전, 그의 제자인 콰이곤 진은 파다완으로 오비완 케노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원론주의자인 케노비와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을 고수하는 진은 삐걱거렸지만 둘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스승과 제자의 역할을 다합니다. 이 무렵 행성 만달로어에서는 세팅 크리즈를 선두로 하는 평화주의 신만달로리안 세력과 보수파 데스워치 사이에서 내전이 발발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콰이곤 진과 오비완 케노비가 만달로어로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케노비는 세팅 크리즈를 만납니다. 야빈 전투 32년 전, 은하계의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스 플레이거스의 제자인 다스 시디어스가 천년 만에 복수를 준비한 것이었죠. 시디어스의 제자인 다스 몰이 어둠 속에서 시스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지오노시스의 하이브에서는 무역연합을 위한 전투 드로이드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행성 에리아두에서는 쉬브 펠퍼틴의 지원으로 위러프 다킨이 총독 자리에 앉습니다. 공화국은 비대하게 몸을 불린 무역연합과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요. 일련의 준비 단계가 치밀하게 기획됨에 따라 공화국은 천년 만에 황혼기에 접어듭니다. 야빈 전투 32년 전, 다스 시디어스의 계략대로 무역연합이 공화국의 정책에 반발해 행성 나부를 침공합니다. 무역 사태가 고조되고 발로럼 수상이 사태 해결을 위해 콰이곤 진과 오비완 케노비를 나부로 보냈지만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기만 합니다. 두 제다이들은 나부의 여왕인 파드메 아미달라를 몰래 수도인 코로산트로 빼내 은하의회에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다이 기사단의 예언에 기록된 선택받은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만나게 됩니다. 공화국의 전폭적인 지원은 없었지만 다행히 나부의 여왕인 파드메 아미달라와 두 제다이 기사들의 활약으로 무역연합 사태는 종식되고, 천년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시스 군주 다스몰 또한 처리되었으나 그 대가로 콰이곤 진이 숨을 거둡니다. 나부 사태 해결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던 공화국 수상 피니스 발로럼이 탄핵되고 쉬브 펠퍼틴 의원이 최고 수상직에 앉습니다. 이로써 펠퍼틴은 은하계 권력의 최정점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편 두쿠의 절친한 친구였던 제다이 마스터 사이포디아스가 과거 프로토브랜치 행성의 미래를 예지했던 것처럼 은하계 전체를 뒤덮을 대전의 환영을 보고 방안을 모색하려 했지만 오히려 제다이 평의회에서 제명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이포디아스는 비밀리에 카미노인들에게 복제인간으로 구성된 공화국 대군 양성을 요청하죠. 디아스가 단독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제다이 기사단을 나온 두쿠의 귀에 들어갔지만 은하계 변혁을 도모했던 두쿠는 그 힘을 쫓던 도중 다스 시디어스에게 현혹되어 시스의 길을 걷게 된 이후였습니다. 시스 군주 다스 티라누스가 된 두쿠는 범죄 조직을 매수하여 자신의 친구인 디아스를 살해하고 그를 대신하여 카미노인들에게 더욱 구체적인 군대 양성 주문을 합니다. 현상금 사냥꾼 장고펫을 모체로 하되 복제인간들의 두뇌 속에 공화국과 제다이를 전복할 생체칩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생체칩의 진위에 대해서는 오직 시스들만이 알고 있었죠. 클론 대군의 모체가 된 장고펫은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과 성장 가속화가 되지 않은 복제인간 하나를 요청했고, 코드네임 알파라 불린 이 아이는 보바펫이라는 이름 하에 장고펫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보바와 함께 장고펫의 여성형 클론인 코드네임 오메가 또한 탄생했지만 오메가는 비밀리에 카미노인 과학자인 날라세 박사에 의해 길러집니다. 4년 후 22년간의 임기 끝에 파드메 아미달라가 나부의 여왕직에서 물러나고 은하의회의 나부 대표로 앉게 됩니다.
또다시 4년이 흐른 야빈 전투 24년 전, 다스 티라누스가 두쿠 백작의 페르소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렉서스 행성에서 연설을 하여 공화국과 제다이의 무능함을 역설하였고, 이에 동의한 행성계들이 공화국에서 집단 탈퇴하면서 소위 분리파라 불리는 독립성계연합이 결성됩니다. 힘이 강한 세레노 행성의 백작이자 한때 기사단이 자랑하는 가장 뛰어난 기사였던 두쿠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리주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겁에 질린 공화국 이회는 군대 창설안까지 투표로 붙이게 됩니다. 야빈 전투 22년 전 의회가 끊임없이 군대 창설안을 논의하자 공화국의 평화주의 이념을 내세우며 이에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는 나부의 파드메 아미달라 의원이 투표를 위해 수도 코러산트에 오던 도중 암살 미수를 당합니다. 암살 의뢰를 받은 이는 다름 아닌 클론 군단의 모체인 장고 팻. 팻은 스카이워커와 케노비에게 저지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근거지 카미노 행성의 단서를 실수로 흘려버리게 됩니다. 스카이워커와 케노비는 서로 흩어져서 의원 암살 미수 사건을 조사하기로 하죠. 장고 팻을 뒤쫓던 오비완 케노비는 제다이 사원 기록보관소에도 검색되지 않는 지역에서 카미노 행성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제다이 마스터 사이포디아스가 요청한 장고 팻의 유전자 조작 복제인간으로 구성된 100만 대군을 조우합니다. 공화국을 위한 클론 군단의 등장으로 정작 공화국은 투표도 하기 전에 군대를 갖게 됩니다. 한편 의원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의원 보호 임무의 일환으로 나부 행성으로 파견되었다가 의원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친이 사망하는 환영이 현실이 되자 그는 환영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결국 장고 팻을 쫓던 케노비, 그를 도우려던 스카이워커와 아미달라 의원 모두 두쿠와 분리파 지도자들이 있던 행성 지오노시스의 투기장에서 발각되어 생포되고, 그와 동시에 수도인 코러산트에서는 펠퍼틴 수상이 비상 권력을 부여받으면서 덕분에 의회 간섭 없는 군대 통솔권을 확보합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던 전쟁은 지오노시스 행성의 사막에서 기어코 시작됩니다. 케노비와 스카이워커, 아미달라를 구하기 위한 제다이 타격대와 요다가 이끌고 나타난 클론 군단이 분리파의 드로이드 군단과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를 제1차 지오노시스 전투라 하며 느닷없이 나타난 클론 대군에서 이름을 따 클론 전쟁이라고 합니다. 클론 전쟁이 발발하면서 은하공화국이 누리던 천년간의 평화기는 종료됩니다. 클론의 습격으로 전투는 공화국군의 승리로 종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분리파 요인들이 체포되었으며 장고 팻 또한 아들 보바 팻을 남긴 채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오노시스에서 구조된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파드메 아미달라는 행성 나부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고, 스카이워커는 기사로 승급하여 전장에서, 아미달라는 의회에서 각자 자신만의 전투를 이어나갑니다. 제다이 기사가 되면서 장군직을 겸한 스카이워커는 클론 부관으로 CT-7567 렉스 대위를 두게 되고, 그의 산하에 푸른색 갑옷을 입은 제501 클론 대대가 배정됩니다. 렉스와 스카이워커는 전쟁 초장부터 수많은 무공을 떨치면서 드높은 명성을 갖게 되는데요. 또한 기사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나킨 스카이워커에게는 아소카 타노라는 이름의 파다완 또한 배정됩니다. 앞으로 3년간 이어질 클론 전쟁은 초장부터 온 은하계를 화마로 뒤덮었습니다. 이미 공화국의 군사시설과 주요 항로를 알고 이에 대비한 분리파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외곽 은하의 헛종족과 손을 잡았으며, 분리파는 다양한 종류의 슈퍼무기들을 설계하고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수도인 코러산트까지 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공화국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쟁은 영웅을 낳았고, 공화국 진영에는 스카이워커와 케노비, 분리파 진영에는 그리버스 장군과 아사즈 벤트리스 등 역사에 이름이 남을 이들이 혈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지오노시스 전투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통칭 죽음의 별, 데스스타 정거장의 등장으로 공화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행성을 파괴할 수준의 슈퍼레이저를 단 전투 정거장에 대항하기 위해 공화국은 특수무기 개발 부서를 창설하고 소행성 무장형 전투 정거장과 어뢰 공성 플랫폼 등의 슈퍼무기 개발을 논의 및 진행하지만 평화주의적 정책으로 모금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그 대신 분리파가 죽음의 별을 완공하기 전에 공화국이 선수를 치자는 제안이 통과되면서 공화국 진영에서 준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리파는 또 다른 슈퍼무기인 멀레벌런스호를 가동합니다. 초대형 이온포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멀레벌런스호 사태로 인해 공화국 해군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활약으로 결국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쟁 첫 해에 봉쇄된 외곽은하의 라일로스 행성 우주 방어선을 제다이와 공화국군이 돌파하고 지상전에 돌입합니다. 덕분에 반란군 참신둘라가 이끄는 라일로스의 트윌렉인들은 행성을 되찾았죠. 이처럼 2년차에 접어든 전쟁은 방어에 급급하던 공화국이 공세에 나서고 이미 점령된 분리파령 행성들이 다시 반기를 일으키는 등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리파는 심지어 클론 군단의 심장인 카미노 행성까지 공격하는 대담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만큼 전쟁이 격화되면서 급증하는 전쟁 피해로 공화국과 분리파 사이에서 평화협상의 기류가 보였지만 두쿠의 사주로 코러산트 행성의 중앙 동력시설이 사보타주 당하면서 전쟁의 열기가 고조되고 분리파의 경우 평화주의 세력이 숙청당합니다. 이듬해에는 지오노시스 상공에서 데스스타의 준공이 시작되었고 외곽은하에서 코러산트로 이어지는 비밀 항로가 발견되는 등 전쟁에 더더욱 힘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 제다이 기사단이 수만 년 전에 멸망시켰다 여긴 자이게리아 노예제국과 각종 범죄 조직들이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죽은 줄 알았던 시스군주 다스몰까지 생존했음이 드러나면서 혼란은 더더욱 가증됩니다. 포스의 예언 또한 적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 일행이 우연히 도착한 행성 모르티스에 포스 신들 3명이 모두 사망하면서 포스의 균형을 관장하는 자리가 비어버립니다. 전쟁 마지막 해 클론 전쟁의 폭력은 극한까지 치닫습니다. 부활한 다스몰은 자신이 명을 이어나가려면 다스 시디어스의 체스판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짜야 함을 직감하고 은하계의 범죄 조직들을 결집하여 그림자 공동체를 창립합니다. 블랙선, 데스워치, 헛카르텔, 파이크 등의 유력 조직들이 가담하며 이후 드라이덴 보스의 크림슨 던도 뒤늦게 합류합니다. 몰이 움직이면서 세팅 크리즈 공작이 사망하고 만달로어 행성에 내전이 발발합니다. 만달로어의 외지 세력이 지도자로 앉는 것을 거부한 보카탄 크리즈의 세력은 몰과 그의 세력을 축출하고자 공화국에 도움을 청합니다. 제다이 사원의 반전주의 성향의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테러의 유력 용의자로는 결백한 아소카 타노가 지목되었고 진범이 체포되고 무죄 판결이 난 이후 회의감과 상실감을 느낀 아소카는 제다이 기사단을 나가게 됩니다. 제자를 잃으면서 스카이워커의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화국군 고등정찰 특공대원 파이브스가 제66호 명령의 진상과 클론 병사들의 두뇌에 생체칩이 이식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렉스 대위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코러산트 방위대장 폭스 사령관의 총을 맞고 전사하면서 진실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만달로어 사건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만달로어 공방전으로 보카탄을 돕기로 한 아소카 타노가 이끄는 공화국 지원군이 다스몰의 세력과 전투를 펼쳤고 결국 몰이 패배합니다. 만달로어 공방전과 동시에 수도성 코러산트가 1000년 만에 습격당하면서 코러산트 전투가 발발합니다. 비밀 초공간 항로가 그리버스 장군에게 넘어가 일어난 일로 펠퍼틴 최고 수상이 그리버스 장군에게 납치되지만 이내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오비완 케노비에 의해 구조되고 그 과정에서 두쿠 백작이 스카이워커의 손에 사망합니다. 두쿠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성 우타파우에서 오비완 케노비가 드로이드 군단 사령관인 그리버스를 죽이면서 실질적으로 분리파는 머리를 잃습니다. 기세를 탄 공화국은 공세를 이어나갔고 분리파는 외곽은하까지 밀려납니다. 한편 파드메 아미달라가 아나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아나킨은 그런 파드메가 목숨을 잃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제자를 잃고 아내까지 잃을 수 없었던 스카이워커의 정신이 다시 한번 흔들리자 이때를 노린 쉬브 펠퍼틴이 그에게 죽음을 정복할 어두운 면의 방법을 제안하면서 다스 시디어스가 바로 펠퍼틴 최고 수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고 수상이 시스 군주 다스 시디어스임을 알게 된 제다이 메이스 윈두는 다른 3명의 제다이들과 함께 그에게 대적하려 했지만 결국 시디어스가 승리합니다. 정체를 드러낸 시디어스는 온 은하계에 흩어진 제다이 장군들 곁에서 전투를 벌이던 클론 병사들의 뇌에 이식된 생체칩으로 모든 제다이를 사살한다는 내용의 66호 명령을 발동하면서 온 은하계의 제다이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두운 면에 몸을 바치기로 한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다스 베이더라는 칭호를 얻고 제다이 숙청에 선봉에 섰죠. 야빈 전투 19년 전 펠퍼틴 수상은 제다이들이 자신을 암살하고 정권을 잡으려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는 자신을 황제로 하는 은하제국 창설을 선포합니다. 제다이들의 뒤를 이어 무스타파 행성에 집결한 분리파 수뇌부 또한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손에 학살당하면서 모든 드로이드 군단의 작동이 중지되고 클론 전쟁은 승자 없이 끝이 납니다. 숙청에서 살아남은 제다이 기사 오비완 케노비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제자인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있음을 알게 되고 무스타파 행성에서 그를 사망 직전까지 내몹니다. 케노비와 만난 요다 또한 다스 시디어스와 은하의회에서 결투를 벌였지만 패배했죠. 제다이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사망하고 다스 베이더가 완성되는 와중에 폴리스 마사 행성에서는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아 오르가나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를 낳은 파드메는 출산 도중 사망하는데요. 이 새로운 희망들을 지켜내고자 루크 스카이워커는 오비완 케노비의 보호하에 타투인 행성의 라스 부부에게, 레아 오르가나는 얼데란의 베일 오르가나에게 입양되고 오비완 케노비는 타투인에서
요다는 데고바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만달로어 공방전 이후 아소카 타노와 헤어진 렉스 대위는 클론 생존자들에게 생체 칩의 존재를 알려주고 다닙니다. 이렇듯 클론 전쟁이 끝나고 공화국도 없어지자 클론 병사들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66호 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제99 클론 특공대 배드배치가 행성 온데론의 민간인 사살임무를 거부하고 제국은 공화국과 다른 정부임을 깨달아 팀 저격수인 크로스헤어를 제외한 전원이 탈영합니다. 탈영 과정에서 장고펫의 여성 클론인 오메가도 합류하는데요. 온데론에서 배드배치에 타겟이 된 소우 게레라 또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곧바로 제국에 대한 반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은하 제국은 배드배치를 나쁜 예시로 삼고 카미노제 클론 트루퍼 양성을 폐지하고 제국군 램파트 중장의 지휘하에 워멘틀 프로젝트라는 정예 모병 강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전장에서 물러난 클론 특공대원들이 행성 다로에서 모병된 초기형 스톰트루퍼, TK 트루퍼들의 교관으로 활동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클론 전쟁의 흔적은 빠르게 사라져 행성 렉서스를 비롯한 전 분립화령 행성들에 대한 제국의 압박이 거세게 이루어졌으며 카미노 행성의 주요 클론 시설인 티포카시도 파괴됩니다. 카미노의 관련 인사들은 전원 제국 과학시설로 이동되면서 복제인간 기술은 제국이 독점하게 됩니다. 이로써 장고펫의 클론 트루퍼 시대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제다이와 공화국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그렇다고 그 발자취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제다이들을 쫓기 위해 제국은 제다이 사냥대 인퀴지토리우스를 창설하는데요. 제다이 생존자 중 하나인 케일럽 듀움은 제66호 명령에서 생존하고 다음 14년간 제다이로서의 신분을 숨기고 살며 이후 케이넌 자러스라는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첫 번째 제국의 날을 기념하던 이듬해 분리파 행성들이 더욱 거센 탄압을 받습니다. 분리파 잔당 숙청을 빌미로 민간인 사상자가 끊이질 않았지만 위러프트 하키는 서부 지역 평화수복 작전을 계속하며 그들을 징벌했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제국의 행위를 바라만 볼 수 없었던 일부 행성들이 반기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라일로스와 온데론, 라다 행성 등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라보던 일부 반제국주의 인사들은 지역 반란군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네트워크 구성에 착수합니다. 베일 오르가나와 아소카 타노, 몬 모스마 등이 그 예시였습니다. 야빈 전투 14년 전 클론 전쟁기에 반군 세력을 이끌었던 라일로스의 참신둘라와 온데론의 소우 게레라가 활발하게 반란 활동을 개시합니다. 라일로스의 경우 다스 시디어스와 베이더가 직접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가 강했고 소우 게레라는 이미 온데론 행성을 넘어선 은하계 규모의 활동을 개시한 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국 내부에서도 시디어스의 행보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반군 활동을 벌이면서 제국은 정부 안팎의 적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이 무렵에 반란군 숙청에 큰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은 위러프트 하킨이 최초의 데모프 직위에 오르면서 거함 거포주의와 공포 통치에 기반한 타킨 독트린을 반포합니다. 인퀴지터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퀴지토리우스 소속의 두 번째 자매와 아홉째 자매가 브라카 행성에서 은둔 중이던 제다이 파다완 칼 캐스티스를 발견했지만 전직 제다이인 시어 준다와 그리즈 드리터스가 그를 스팅어 멘티스호에 태우고 브라카 행성을 탈출합니다. 브라카 행성을 나선 세 사람은 카시크 행성에서 우키 종족 노예들을 해방하던 소우 게레라와 만나고 펠퍼틴 황제가 포스의 비밀을 풀기 위해 오거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고대 제포 문명 유물들을 발굴하려 함을 깨닫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죽음의 별 건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제국이 분주해집니다. 제국 측은 정거장의 슈퍼레이저 완성을 위해 오슨크레닉 국장을 보내 라무 행성에 숨어 지내던 공화국 무기개발부서 출신 과학자 갤러너소의 가족을 찾고 갤런을 데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갤러너소의 아내인 라이라 어소가 사망하면서 홀로 남은 딸아이 진 어소는 소우 게레라가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행성 코렐리아에서 시궁창 인생을 살던 한 솔로와 키라가 행성을 탈출하려고 시도한 시기 또한 이 무렵이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한 솔로는 연인 키라만 행성에 남겨둔 채로 행성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키라를 구하기 위해 다시 코렐리아로 돌아오고자 뛰어난 조종사가 되기 위해 은하제국 해군에 입대합니다. 성씨가 없던 그가 솔로라는 성을 갖게 된 것도 이 순간이었습니다. 야빈 전투 12년 전 베이더는 펠퍼틴에게 자신이 패배한 행성 무스타파를 지배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곳에서 고대의 시스 군주 모민의 헬멧을 발견합니다. 헬멧에 깃들어 있던 암흑 건축가 모민의 영혼 덕분에 베이더는 행성의 어두운 면을 극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포트리스 베이더를 얻게 되죠. 고통과 분노, 슬픔으로 시스 군주 다스 베이더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빈 전투 10년 전 코렐리아를 탈출한 한 솔로는 동료를 구하려다 명령 불복종으로 제국 비행 사관학교에서 추방당하고 육군으로 보직이 바뀌면서 처절한 전장을 전전하던 도중 행성 민반에서 추바카와 만나고
토비아스 베켓이라는 이름을 가진 현상금 사냥꾼의 크루에 합류합니다. 베켓과 합류한 솔로는 우주선을 마련하기 위해 우연히 범죄 조직 크림슨던과 만났는데 그곳에서 부관으로 일하고 있던 키라를 발견합니다. 한은 키라와 함께하려 했지만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던 한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키라는 크림슨던의 지도자로 성장하길 택하면서 다스몰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삶의 큰 목적을 상실한 솔로는 추바카와 함께 밀레니엄 팔코노를 타고 밀수꾼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가 란도 칼리시안과 만난 순간도 밀레니엄 팔코노로 12파생 만에 캐셀런을 주파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야빈 전투 5년 전 제국군 과학자의 딸임이 탄로난 지너소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게 된 소우게레라는 행성 템시 프라임에 16살인 지너소를 버려두고 옵니다. 또다시 가족을 잃은 지너소는 방랑하기 시작하죠. 외곽 은하의 공업 행성인 로탈 행성에서 일련의 자잘한 반제국주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로탈에서 태어나 제국의 반감을 갖고 있었던 에즈라 브리처가 참 신둘라의 딸 헤라 신둘라, 제국에 의해 일종이 멸종된 잽 오렐리우스, 헤라의 드로이드 초퍼, 만달로어인 사빈 렌, 그리고 한때 케일럽 유미라는 이름의 제다이였던 케이넌 자러스로 구성된 스펙터 팀에 가담합니다. 케이넌 자러스는 에즈라가 포스 센서티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제다이로 기르기 시작합니다. 야빈 전투 4년 전 스펙터 반란군이 로탈 행성에서 점점 더 큰 규모의 활동을 개시하고 반군 중에 제다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퀴지토리우스의 리더인 대인퀴지터와 제국 공화국 소속 칼러스 요원이 그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로탈 행성에서 증가하는 반군 활동을 저지하고자 위러프 타킨 데모프가 직접 나타나기까지 하면서 일이 점점 격화되었고 로탈 행성의 반란군을 지원하기 위해 베일 오르가나와 협력 중이던 코드네임 풀크럼, 아소카타노가 피닉스 전대라는 이름의 지원군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로탈이 전쟁터가 되기 직전이 되자 제국군은 로탈을 봉쇄했고 황제는 다스베이더를 현장에 파견합니다. 베이더를 피해 로탈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피닉스 전대와 스펙터 팀은 은하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지원군들을 포섭했는데 그 중에는 만달로어 공방전 이후로 은퇴 생활을 하던 501 대대장 렉스 대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빈 전투 3년 전 만달로어인 영토에 속한 콩코드던 행성의 만달로어인 세력 저니맨 수호자들이 피닉스 전대의 이동로 지원에 동의하면서 일종의 동맹이 되고 행성 라일로스에서는 참신둘라의 반란군과 스펙터 팀의 활약으로 제국 주둔군이 격파됩니다. 또한 변두리 행성인 아톨론의 반군 기지가 건설되면서 반군 활동에 박차가 가해집니다. 야빈 전투 2년 전 미확인지대 치스 종족인 스론이 행성 바톤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란 활동을 성공리에 저지하면서 은하제국 해군의 최정점인 대제독의 지위에 오릅니다. 스론 대제독은 은하제국 제7함대를 지휘했는데요. 그런 그와 면식이 있었던 로탈 행성의 총독인 아린다 프라이스는 증가하는 반군 활동에 대항하고자 전략의 대가 스론 대제독 휘하에 제7함대를 로탈에 소환하기를 요청합니다. 아톨론 기지를 거점으로 나날이 세력이 확장되는 반군 세력이었지만 제국에 비하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그들을 위해 행성 단투인의 상공에서 몬모스마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방송을 했고 그 결과 단투인의 상공에서 공화국 재건연맹, 통칭 반군연맹이 창설됩니다. 그러나 제국이 이를 가만두고 볼 리가 없었고 반군 우주선들의 이동 경로나 활동 반경으로 그들의 본거지가 아톨론 행성임을 알게 된 스론 대제독은 행성을 봉쇄하고 반군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극소수의 반란군이 행성을 탈출하여 야빈4로 퇴각하면서 반군 연맹이 큰 고비를 맞이합니다. 야빈 전투 1년 전 아톨론 기지가 파괴되면서 연맹군 고등사령부가 야빈4에 설립되었고 그곳에 반군이 거처를 만들어 나갑니다. 한편 미확인 지대에서 포스의 동요를 느낀 다스 시디어스는 반란군을 소탕하고 돌아온 스론 대제독과 자신의 부하인 다스 베이더를 보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두 사람에 의해 미확인 지대의 그리스크 헤게모니가 은하계 외곽부로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스론의 진정한 충성심이 치스 수뇌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존중한 베이더는 스론과 함께 그리스크를 소탕합니다. 스펙터 반란군이 사빈 렌과 보카탄 크리즈를 선두로 행성 만달로어의 제국 점령군을 소탕하는 것을 돕습니다. 덕분에 만달로어 행성은 독립을 이루어낸 듯 보였지만 만달로어 행성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위험함을 깨달은 제국군은 행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스론 대제독의 최신의 제국군 전투기 프로젝트인 디펜더 프로젝트가 오슨 크레닉 국장의 스타더스트 프로젝트와 대결하면서 둘 중 하나의 프로젝트만이 지원을 받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때마침 죽음의 별 프로젝트에 쓰일 재료들이 연이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펠퍼틴 황제는 스론이 일주일 내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타이 디펜더 프로젝트를, 실패한다면 스타더스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론이 잠시 로탈 행성을 비우죠. 스론은 결정적으로 일주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긴 하지만
한 발 물러서면서 스타더스트 프로젝트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스론이 로타를 비운 사이 행성을 구하기 위해 스펙터 반란군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에즈라 브리처는 이 무렵 로탈의 제다이 사원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상 사이의 세상을 발견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과거의 아소카 타노를 구조합니다. 한편 반군 연맹은 헤라 신둘라 장군의 전투기 비행대를 보내 로탈 해방전을 도모했지만 스론의 방어진 때문에 작전을 실패하고 전원 격추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헤라는 추락에서 살아남았지만 포로로 잡혔고 헤라를 구하기 위해 스펙터 팀이 움직입니다. 야빈 전투 원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드디어 로탈 행성이 해방됩니다. 에즈라 브리처는 스론 대제독의 기함과 함께 은하계의 알 수 없는 목적지로 초공간 도약을 하게 되죠. 로탈은 해방되었지만 내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맹군은 정보부 요원 카시안 안도르 덕분에 카프린의 고리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죽음의 별 데스스타의 존재를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별 건설에 갤러노스라는 과학자가 핵심 인물로 있었음을 알게 된 연맹군은 제국 강제 노역소인 워바니 행성에서 갤러너소의 딸인 진어소를 구조, 진과 함께 갤러노소의 행방을 알지도 모르는 소우 게레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어소는 죽음의 별에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레라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 덕분에 갤러너소의 위치, 그리고 죽음의 별 설계도가 스카리프 행성에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으나 제국군이 제다 행성에 죽음의 별 슈퍼레이저를 발사하면서 그 내용이 담긴 메시지, 소우 게레라, 그리고 그의 반란군이 소멸됩니다. 연맹군은 갤러노소의 소재가 파악된 이두 행성에 공습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갤러너소가 사망합니다. 진어소는 아버지가 남긴 죽음의 별의 약점과 설계도의 위치를 연맹군 평의회에 전달했지만 그들은 우유부단할 뿐이었고 결국 자신과 뜻이 맞는 소수의 팀원들을 이끈 채 로그원이라는 콜사인으로 스카리프 행성으로 향합니다. 진어소, 베이즈 말버스, 치룻 임웨, 카시안 안도르, K2SO, 보디룩 등 소수의 반란군으로 구성된 로그원 팀이 스카리프 행성에서 기적적으로 죽음의 별 설계도를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설계도를 전달받기 위해 스카리프 행성에 반군 함대가 나타났고 혼란스러워하는 제국군을 격파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연맹군이 제국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로그원 팀이 전원 사망하고 연맹군 함대는 기함을 잃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감독하고 있던 제국군 오슨크레닉 국장 또한 사망합니다. 연맹군 기함에서 우주선을 수리하고 있던 얼데란의 공주 레아 오르가나가 죽음의 별 설계도를 건네받고 스카리프에서 탈출합니다. 레아 공주는 아버지인 베일 오르가나가 말한 제다의 기사 오비완 케노비를 찾고자 타투인 행성으로 향하던 도중 타투인 상공에서 자신을 쫓던 다스베이더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죽음의 별 설계도만은 자신의 드로이드에 쥐어준 채로 몰래 탈출선에 태워보냈죠. 레아의 두 드로이드를 만난 이는 다름 아닌 루크 스카이워커였습니다. 루크는 두 드로이드와 함께 벤 케노비라는 이름으로 타투인에서 은둔 중이던 오비완 케노비와 만나고 자신의 아버지가 한때 제다이 기사였다는 진실과 함께 광선검을 건네왔고 제다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편 공화국기부터 이어진 은하 2회가 해산되면서 사실상 펠퍼틴의 독재 정치가 확실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제국군은 죽음의 별로 얼데란 행성을 파괴했고 이는 반란군뿐 아니라 제국군 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킵니다. 오비완 케노비, 루크 스카이워커, 추바카, 한 솔로가 죽음의 별에서 레아 오르가나 공주를 구조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정거장에서 베이더와 결투를 벌이던 끝에 오비완 케노비가 포스의 영으로 변했고 밀레니엄 팔코노가 추적당하면서 연맹군의 본진이 들통납니다. 다행히 레아와 함께 로그원 팀이 탈취한 죽음의 별 설계도를 손에 넣은 연맹군은 최후의 공격으로 소수의 전투기들을 앞세워 죽음의 별의 약점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적색 5호기 조종사인 루크 스카이워커가 포스의 도움으로 죽음의 별을 파괴한 이 사건을 야빈 전투라 부르며 은하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스타워즈 은하계는 이 야빈 전투를 전후로 하는 야빈 전투력을 연역으로 사용하는데요. BBY는 Before Battle of 야빈, ABY는 After Battle of 야빈이라는 의미입니다. 야빈 전투 이후 야빈의 영웅들을 기리는 메달 수여식이 열립니다. 비록 수여식에서 공개적으로 받진 않았지만 추바카 또한 메달을 받았는데 훗날 자신이 여정 중에 만난 용감한 아이에게 메달을 주면서 수중에 얻게 됩니다. 제국군이 야빈4 기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반군이 야빈4에서 탈출합니다. 연맹군을 뒤로 한 채 떠나려 했던 한솔로 또한 밀수꾼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들을 돕고자 반군 연맹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레아 오르가나와 야빈 전투의 유일한 폭격기 생존자인 파일럿 에반 베를레는 야빈 퇴각 작전을 돕는 한편 얼데란 사태의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발바쁘게 움직입니다. 한편 제다의 위성에서 탈출한 소수의 소우게르라 반란군이 몽상가들이라는 이름하에 말썽을 피우자 은하제국이 4명의 최정예 대원들로 구성된 은하제국 해군특공대
임페르노 분대를 창설하여 몽상가들을 전멸시키고자 합니다. 작전 도중 임페르노 분대는 팀 저격수이자 정보 분석대원인 샘 마라나를 잃고 3인체제로 돌아갑니다. 사이문 1 행성에서 반군 측이 제국군 무기 공장을 파괴하면서 무기 생산에 큰 타격을 줍니다. 다스베이더는 일련의 반란군 활동에 연루된 이 파일럿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빈 전투 1년 후 본부를 잃은 연맹군은 새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주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크레이트 행성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었죠. 이 즈음 몬칼라마리인들의 대형 은하 순양함 다수가 연맹 함대에 가담하면서 반군의 해군력이 정점을 찍었지만 다스베이더의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이제큐터호를 기함으로 하는 죽음의 전대가 연맹군이 모여있던 마코타 기지를 기습하면서 반군 연맹은 9할 이상의 지휘부 인력과 다수의 함선을 잃게 됩니다. 전투 도중 루크 스카이워커에 의해 로그 비행대가 창설되기도 하는데요. 연맹군은 다시 은하계를 전전하던 도중 호스 행성계의 6번째 행성인 호스 행성에 새로운 기지를 만듭니다. 야빈 전투 3년 후 반군 연맹의 새 기지를 찾기 위해 은하제국은 다스베이더의 지휘하에 10만여 대의 탐사정을 온 은하에 퍼뜨려 반군 기지를 찾는다는 수험 작전을 시작합니다. 호스에 본진을 세운 연맹군은 야빈 전투 승리 이후로 탄력을 받아 중부 은하로 진격하는 중부 은하 공세를 개시했는데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끝없는 제국군의 공세로 연맹군은 더 이상 진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중부 은하 퇴각 작전이 개시됩니다. 하지만 중부 은하 공세가 무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이 그 과정에서 중부 은하에 남아있던 상당수의 반군 지지자들이 연맹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제국군 탐사정 하나가 호스계에서 반란군 기지를 발견하면서 제국군 죽음의 전대가 호스를 침공합니다. 그 즉시 호스 전투가 발발했고 연맹군은 잘 대처하긴 했지만 제국의 화력에 압도되어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연맹군이 호스에서 탈출한 후 루크 스카이워커는 포스의 영이 된 오비완 케노비의 조언을 따라 데고바 행성에서 마스터 요다를 만나 수련받기 시작했고 루크와 헤어진 한과 레아 공주 일행은 밀레니엄 팔코노를 타고 제국의 추격을 피해 도주합니다. 도주 끝에 일행은 한의 지인인 란도 칼리시안이 책임자로 있는 클라우드시에 도착하지만 란도는 한을 배신했고 한은 탄소냉동 상태로 현상금 사냥꾼 보바펫의 손에 넘어갑니다. 뒤늦게 루크 스카이워커가 현장에 나타나 동료들을 구하려 했지만 포스를 이용하여 그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 예견한 다스베이더가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투가 벌어지고 루크는 오른손을 잃음과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다름 아닌 다스베이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호스 전투에서 살아남은 연맹군 우주함대는 최소 11개의 분함대로 쪼개져 각자 지정된 집결지로 이동합니다. 보안을 위해 서로의 집결지를 모르는 상황에 은하제국은 자라 제독을 선두로 반군 분함대를 하나하나 사냥하기 시작했는데요. 연맹군은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재집결하기 위해 고공화국기의 은하계를 밝게 비춘 스타라이트 비콘에서 아이디어를 딴 스타라이트 작전을 개시합니다. 각 분함대를 찾고 집결지를 알리는 암호문을 전달하고자 스타라이트 비행대가 창설됩니다. 루크와의 만남은 다스베이더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베이더는 뒤늦게 파드메 아미달라의 죽음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아미달라의 신하였던 사베를 만납니다. 베이더가 아미달라를 살해했다고 믿은 사베와 파드메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아미달란 그룹이 스카이워커 쌍둥이가 태어난 폴리스 마사에서 베이더를 죽이려 했다가 실패했으나 베이더는 주동자인 사베를 살려줍니다. 베이더가 단독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스 시디어스는 사지를 절단시켜 베이더를 무스타파의 용암지대에 다시 버려두어 그가 시스의 기본적인 동력인 두려움, 공포, 분노를 되찾게 했습니다. 분노한 베이더는 행성 엑서골에 있는 다스 시디어스를 죽이기 위해 엑서골로 향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힘을 보고 다시 굴복하면서 황제의 하수인이 됩니다. 한편 행성 타투인으로 탄소 냉동된 한 솔로를 운반하던 보바펫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솔로의 냉동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잠시 장치의 보수를 맡긴 사이에 솔로를 탈취당한 것이었죠. 한 솔로 탈취 사건의 범인은 다스몰에 뒤이어 크림슨 던의 지도자가 된 키라로 밝혀졌고 솔로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현상금 사냥꾼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의 결과 제국 측 다스베이더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 헛 카르텔이 자바를 제외한 전원이 몰살당했고 키라의 크림슨 던은 제3집단들에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스의 지배를 무너뜨려야 함을 깨닫고 작전을 개시합니다. 야빈 전투 4년 후 보탄 종족 스파이들이 엔도 상공에서 두 번째 죽음의 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별의 정보를 누설한 것은 반군을 한자리에 모아 한 번에 파괴하려는 황제의 계략이었고 이 계략에 대해 연맹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임페르노 특공대장 아이덴 버시오가 반군 보안 순양함 불굴의 신뢰호의 투입, 엔도 전투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삭제하고 탈출합니다. 레아 오르가나가 설루스트의 연맹군 함대를 집결시키기 위해 제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옐로우 문 작전을 개시하고 루크 스카이워커,
란도 칼리시안과 함께 타투인 행성에서 한 솔로를 구조합니다. 그 결과 자바 더 엇이 사망하고 보바 펫이 산락구멍에 빠지죠. 제다이 그랜드마스터 요다가 사망하면서 레아 오르가나가 루크 스카이워커의 쌍둥이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황제의 계획대로 엔도 전투가 발발하는데요. 베이더가 탄생하면서 사망한 줄 알았던 제다이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아들인 루크 스카이워커의 도움으로 자스 시디어스를 죽임으로써 제다이의 기환이 이루어지고 선택받은 자의 소임을 다한 그는 포스의 영이 됩니다. 엔도 전투의 승전보가 은하 곳곳으로 퍼지며 제국에 대항하는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도성인 코로산트에서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으며 제국의 식민지였던 베스핀, 은하 외곽의 타투인에서도 제국의 몰락을 축하했습니다. 전투로부터 하루 뒤 반군연맹은 엔도 위성 내에 위치한 제국 잔당을 토벌하면서 제국의 엔도 전투 이후 계획을 손에 넣었습니다. 펠퍼틴 황제의 죽음으로 제국의 2인자가 된 마스 아메다 수상은 시위대를 진압하고 무너져가는 제국을 봉합하려 했지만 그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으며 지휘 계통이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국 영토 곳곳에서 군벌들이 일어섰습니다. 행성 베스핀이 위치한 아노앗 구역의 아데라드 총독이 대표적으로 그는 철회봉쇄라는 이름의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제국 장교들에게 펠퍼틴의 마지막 명령을 담은 전령 드로이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장교들은 어떠한 연유로 펠퍼틴의 최후 명령인 신더 작전을 이끌도록 선발되었는데요. 204 비행대의 누리스 대령, ISB 출신의 버시오 제독 등등의 선발된 제국 장교들은 전령 드로이드의 명에 따라 신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반군연맹은 썰루스트 등 반란군 거점이자 제국령 행성들을 하나하나 해방시켜 나갔습니다. 마침내 반군은 몬 모스마의 고향인 찬드릴라를 수도성으로 정하고 신공화국을 건국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제국 고위직들과 일부 군벌이 행성 아키바에 모여 제국 미래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제국의 미래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던 사이 아키바에서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받은 신공화국이 기습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습격으로 위원회의 대부분이 죽거나 체포되었으며 레이슬론 제독만이 그 혼란에서 빠져나와 함대사령관 갈리우스 렉스와 조우했습니다. 갈리우스 렉스는 펠퍼틴 황제의 전령 드로이드를 보낸 장본인으로서 펠퍼틴이 죽기 이전에 계획한 비상사태 작전의 책임자였습니다. 펠퍼틴이 자신이 사망할 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제국의 현 체제를 갈아엎는다는 의미로 비상사태 작전을 계획한 것이었는데요. 비상사태 작전에는 신더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반란군 거점과 제국 요충지를 타격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벌을 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슬론 제독을 포섭한 렉스는 비상사태 작전의 최종장으로서 슬론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제국군을 통합하고 자쿠로 집결시켜 신공화국과 전쟁을 벌이게 한 뒤 행성과 함께 날려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슬론은 렉스와 일하며 제국을 재통합하려고 노력했으며 신공화국의 헤라 신둘라 장군이 진행하는 최신의 전함 프로젝트 스타호크 프로젝트를 사보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슬론은 스타호크 프로젝트를 막는 데에 실패했으며 그로부터 대략 1년 뒤 제국의 주요 조선소였던 쿠아까지 신공화국에 넘어가자 제국의 존속을 위해 휴전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슬론은 모스마와 휴전 협력을 맺으러 찬드릴라로 향했으나 이를 알아차린 렉스가 찬드릴라에서 폭탄 테러를 사주하며 슬론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렉스의 계획대로 신공화국과 제국은 자투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테러에서 생존한 슬론이 전투 중 렉스를 살해하였고 렉스의 작전은 저지되었는데요. 스타호크 전함들의 활약으로 제국 측의 지휘함인 라바저 함도 격침되며 전투는 신공화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투가 종료되고 아메다가 제국의 대표로 정전 협상에 임하면서 5년간의 은하 내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잔당들은 자쿠에서 수개월간 항전하거나 슬론을 따라 미확인 지대로 피신했습니다. 엔도 전투 직후 죽은 줄 알았던 펠퍼틴 황제는 엑서볼에 준비했던 클론 신체에 자신의 정신을 옮겨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숨긴 펠퍼틴은 새로운 육신에 정신을 담아 영생을 하려 했지만 클론들은 그의 힘을 담기엔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는 유전자 조작을 가한 클론들을 제작했는데 하나는 스노크가 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자신을 담지 않고 포스조차 쓰지 못하는 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펠퍼틴은 이 클론이 자연적으로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포스 유저가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스노크가 될 클론은 루크 스카이워커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쿠 전투로부터 대략 4년 뒤인 야빈 전투 9년 후 모프 기디온이 이끄는 제국 잔당이 과거 제국군의 요새였던 네바로 행성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신공화국의 눈길을 피해 자산을 되찾으려 한 기디온은 의뢰인을 내세워 현상금 사냥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만달로리안 출신 현상금 사냥꾼인 딘자리는 자산이 어린아이인 것을 깨닫고는 계약을 파기하고 아이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기디온은 제국이 이루지 못한 제3세대 다크트루퍼를 이용해 아이를 빼앗아갔으나 딘자리는 전직 현상금 사냥꾼 보바펫 그리고 보카탄 크리즈와 부하들 신공화국 보안관 카라 듄의 도움으로 아이를 되찾고 제다이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팔퍼틴의 포스를 쓰지 못하는 클론은 엑서골에서 나와 어느 여자와 결혼하고 야빈 전투 15년 후에 레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레이는 팔퍼틴이 예상한 대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팔퍼틴은 레이의 육신을 가로채려고 했는데요. 레이의 부모는 자쿠에 은둔했지만 야빈 전투 21년 후 팔퍼틴이 암살자 오치를 보내자 레이를 찾지 못하도록 자쿠의 고물상인 웅카플럿에게 맡겼습니다. 오치는 레이의 부모를 살해했지만 정작 레이를 찾지 못하고 파사나에서 사망했는데요. 한편 시스가 돌아왔다고 생각한 루크 스카이워커와 란도 칼리시아는 오치를 추적했지만 파사나에서 오치의 흔적이 끝나자 중단됐으며 란도는 파사나에 잔류했습니다. 그동안 팔퍼틴은 스노크를 조종해 슬론을 따라 미확인 지대로 넘어온 제국 잔당을 도왔습니다. 스노크는 과거 스론 대제독이 마련해놓은 미확인 지대에 대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들이 퍼스트 오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팔퍼틴은 스노크를 이용하여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손자이자 레아 오르가나와 한 솔로의 아들인 벤 솔로에게 접근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벤에게 잠식해 그를 타락시켰습니다. 야빈 전투 28년 후 레아 오르가나는 신공화국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퍼스트 오더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공화국 의회는 양분되어 서로 갉아먹기 바빴는데요. 거기에 레아의 아버지가 다스 베이더라는 정보가 공개되면서 레아의 정치 생명은 중단되었습니다. 레아를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모여 저항군이 창설되었으며 이들은 사병 조직으로서 신공화국 대신 퍼스트 오더의 위협을 감시했습니다. 이듬해인 야빈 전투 29년 후 레아에게 적대적이었던 정치 세력인 중도주의자들이 속한 행성계들이 신공화국에서 탈퇴했으며 퍼스트 오더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루크 스카이워커는 자신의 조카인 벤 솔로가 어둠에 잠식되었을 것이란 두려움과 자신 때문에 역사가 또 한 번 반복될 것을 염려하며 조카 앞에서 칼을 빼들었다가 이 모습을 들키고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이 납니다. 벤은 제다이 사원과 동료들을 몰살했고 스노크의 아래로 가서 렌 기사단장의 카일로 렌이 됩니다. 야빈 전투 30년 후 퍼스트 오더의 아미티지 헉스 장군은 파스마와 함께 과거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 브렌돌 헉스를 암살하고 퍼스트 오더의 수뇌부를 차지했습니다. 젊지만 야망에 찬 헉스는 자신이 신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은하계를 지배할 체제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헉스는 카일로, 파스마와 함께 사실상 군부의 삼두정으로서 퍼스트 오더를 지휘했습니다. 야빈 전투 34년 후 퍼스트 오더는 드디어 전쟁을 준비하면서 과거 제국의 보급 기지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행성 카스틸론의 콜로서스 기지는 구 제국의 보급 기지였지만 현재는 민간 마을이자 레이싱 트랙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퍼스트 오더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콜로서스 정거장을 점거했지만 저항군의 포 다메론이 파견한 카즈다 시오노와 주민들의 반란으로 행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같은 해 퍼스트 오더의 위협이 점차 커지자 레아의 저항군은 퍼스트 오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루크 스카이워커가 필요하다고 판단, 포 다메론을 투입하여 자쿠의 로산테카에게서 루크의 위치가 담긴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퍼스트 오더의 습격으로 포는 지도를 뺏길 뻔하지만 스톰트루퍼 탈영병인 핀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지도를 갖고 있던 포의 드로이드 BB-8은 레이의 도움을 받아 저항군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헉스 장군은 행성계 파괴병기 스타킬러 기지가 완공되자 신공화국의 수도성인 호스니안 프라임을 공격했습니다. 이 호스니안 사태로 인해 신공화국은 우주의 먼지가 되었고 해체가 되었습니다. 저항군은 루크를 찾는 것보다 스타킬러 기지를 먼저 타격하기로 하고 한 솔로의 선발대가 기지 방어막을 끄고 포 다메론이 이끄는 후발 공격팀이 스타킬러 기지의 약점을 공략하여 기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항군은 전투 중 한 솔로가 카일로에게 살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는데요. 전투 직후 저항군에 합류하게 된 레이는 루크를 찾는 데에 투입되었으며 첫 번째 제다이 사원이 있는 행성 아크토에서 루크에게 제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레이가 루크를 찾아 떠난 사이 퍼스트 오더는 스타킬러 기지가 파괴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저항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저항군은 폭격기 대대의 희생으로 기지를 버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퍼스트 오더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각 퍼스트 오더 내에서는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카일로 렌이 스노크를 살해하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카일로를 어둠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팔퍼틴의 계략이었습니다. 카일로 렌 휘하의 퍼스트 오더는 크레이트 행성으로 도피한 저항군을 몰살시키려 했지만 아크토에서 크레이트로 환영을 띄운 루크에게 정신을 팔려 저항군을 잡는 데엔 실패합니다. 야빈 전투 35년 후 카일로가 어둠의 힘을 완전히 받아들이자
펠퍼틴은 자신의 생존을 은하계에 공표했습니다. 카일로는 펠퍼틴을 잡아 자신을 가로막을 적을 제거하려 했지만 오히려 펠퍼틴의 부하가 되어 레이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펠퍼틴의 시스 이터널은 퍼스트 오더를 잠식했으며 펠퍼틴은 다시 한번 은하계의 황제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저항군 잔존 세력과 란도 칼리시안이 이끄는 자유세계의 함대들이 모여 펠퍼틴에게 항전을 했고 레이는 벤을 선으로 되돌리고 펠퍼틴을 죽이는 데 성공했으며 펠퍼틴의 진정한 죽음과 함께 시스 이터널도 무너졌습니다. 타투인에서 루크와 레아, 벤 솔로까지 새 제다이를 추모한 레이는 새 시대의 제다이로서 스스로 스카이워커임을 선언했습니다.